분노를 다스리는 법, 석가모니의 가르침.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분노를 터뜨리거나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법구경 제17자. 오늘은 이 짧지만 깊은 의미를 가진 명언을 통해 우리 삶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분노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마치 독과 같아서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분노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공격한다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가 깨지고 후회가 남고 감정의 찌꺼기가 쌓이게 되죠.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2. 석가모니의 가르친 분노를 극복하는 법.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 잠시 멈추고 바라보기. 분노는 감정의 폭풍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잠시 멈춰 바라보면 폭풍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 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야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감정을 따라가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기. 석가모니는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착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할 때 쉽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도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이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우리는 감정보다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비와 용서의 마음 가지기. 석가모니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미움을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분노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생활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을 다스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3초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3초만 멈춰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감정을 조절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근길에 갑자기 누군가 내 앞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클락슨을 길게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 딱 3초만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혹시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 걸까? 내가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대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3초가 쌓이면 나중에는 5초, 10초로 늘어나면서 분노 조절 능력이 점점 향상됩니다. 2.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1.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숨을 잠시 멈춥니다. 3.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4. 이 과정을 3번에서 5번을 반복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조절하면 몸이 이완되고 감정도 함께 안정됩니다. 실생활 예시. 회의 중 짜증이 날 때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은 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힌다. 배우자, 친구와 다툴 때 바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호흡을 정리한 후 대화한다. 운전 중 스트레스 받을 때 핸들을 꽉 쥐는 대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쉰다. 이처럼 호흡 하나만 잘 조절해도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화를 냅니다. 하지만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기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감정 일기 작성법. 1. 오늘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적어보세요. 2.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3.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직장 상사가 내 의견을 무시해서 화가 났다.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다음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내 의견을 전달해야겠다. 왜 감정 일기가 효과적일까요? 내 감정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화가 났던 이유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이 된다. 이렇게 매일 5분만 투자해 감정 일기를 써보면 어느 순간 감정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재해석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불필요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지나갔다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단순히 피곤했거나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불필요한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제하면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바로 화를 내기보다 침착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연습해 보세요. 잘못된 예,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올바른 예,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조금 서운했어.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세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신체적인 활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밖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가볍게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의자에서 일어나 몇 분만 걸어보세요. 단순한 행동이지만 놀랍도록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7. 작은 성취를 통해 자기 통제력을 키우세요.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조금씩 훈련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이 길러지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도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불필요한 짜증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10초 동안 생각한 후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5분씩 명상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분노를 다스리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오늘 우리는 분노를 참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분노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참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이 말의 의미를 떠올리며
오늘부터 내 감정을 더 지혜롭게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